얼마 전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교육부 토론회에서 한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현장 학습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이가 다치면 제가 형사처벌 받아야 하거든요. 그 장면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법원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고 대통령님도 국무회의에서 발언했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지를 못하고 있구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운동회도 사라지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뛰어도 혼나고 축구하다 다치면 민원 들어오니 선생님들이 아예 바깥 활동을 없애버리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걸까요? 아니죠. 무균실에서 자라면 조그만 상처에도 죽을 수 있거든요. 현재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남 탓만 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성과 두뇌 발달이 꽃피울 황금 같은 아이들의 시간이 헛되이 지나갈 뿐이죠.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활동은 갈수록 더 없앨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형사 고발 당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명한 부모님은 학교가 포기한 그 운동을 벌써 집에서 채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운동이 아니라 전전두엽을 직접 자극하는 신체 훈련으로요. 운동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산만해서 책상에 1분도 못 앉아있던 아이가 스스로 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도 실행하지 않던 아이가 혼내지 않아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세계적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신체 활동을 시켰더니 약 한 알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경쟁률 높은 특목고에 합격했어요. 어떤 방식의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지, 언제, 얼마나 해야 하는, 그리고 산만한 아이에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만의 꿀팁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학교에서 아이가 종일 책상에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올라가서 공부를 더 잘 할까요? 대부분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앉혀야 공부가 되지.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ADHD 연구의 권위자인 존 레이티 박사는 자신의 저서 운동하시는 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몸과 두뇌를 함께 쓰는 운동은 뇌를 직접적으로 발달시키는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를 분비시킨다. 이를 통해 전전두엽, 즉 집중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 성장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력, 계획 세우기, 충동 참기 이런 걸 스마트폰의 CPU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CPU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의 뇌에서 그 충전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땀 흘리는 신체 활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식 스마트폰이라도 배터리가 0%라면 작동하지 않아요. 책상에 앉혀도 문제집을 사줘도 가외를 시켜도 소용이 없는 거죠. 뇌를 움직일 에너지 자체가 없으니까요. 존 레이티 박사는 실제로 미국 네이퍼빌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수업 전 20분 달리기를 시켰더니 읽기 능력이 17%, 수학 능력이 20% 향상됐죠. 약을 쓴 게 아니라 땀나도록 뛰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 충전이 안 되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여기서 제가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선생님을 탓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민원을 넣는 진상 학부모를 탓하죠. 정치인은 책임질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목소리만 높이는 동안 정작 한창 발달되어야 할 아이들의 뇌는 꺼져가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정에서는 수학, 영어 학원만 보낸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솔직해질 때가 됐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아이와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한 날이 며칠이나 되세요? 일이 너무 바쁘고 퇴근하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이는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는 게 행복해 보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안 보면 친구들과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느 정도 놔둬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어느 정도가 아이의 의지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손에서 놓지 못하더라고요.
거예요. 그러다 미국의 최신 뇌과학 연구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신경 다양성 권위자 러셀 바클리 박사님의 강연을 300개 넘게 보면서 공부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제 아이는 뇌의 실행 기능이 꺼져 버렸던 거예요. 실행 기능은 계획 세우기, 시작하기, 집중 유지하기, 충동 참기 같은 능력에 모두 관여해요.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이 실행 기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로 땀 흘리는 신체 활동을 꼽았죠. 현재 학교는 그 활동을 포기했어요. 집에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몇 년 뒤 우리 아이 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그럼 그냥 뛰면 되겠네요. 수영시키고 있는데 왜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어떤 운동이라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산만한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도움되는 운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아이의 뇌는 나중에 받을 보상에 흥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해냈다는 신호가 와야 뇌가 켜지죠. 수영 1000m를 했을 때 뿌듯함? 그건 1시간 뒤에요. 산만한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죠. 반면 상대방과 1대1로 기술을 겨루는 운동은 달라요. 이 기술이 통했다 안 통했다, 내가 이겼다 졌다, 매 순간 10초마다 즉각 피드백이 오죠. 단순히 뛰는 운동은 뇌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달리기 할 때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뛰잖아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그에 따른 나의 대응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걸 참고 전략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전전두엽을 직접 발달시켜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렇게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하는 운동이 집중력과 충동 조절을 달리기보다 3배 이상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아참,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도대체 이 아이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병원에 가기엔 기록이 무섭고 여기는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미국 최신 연구 자료 싹 찾아서 답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이 힘들게 영어 영상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내 궁금증 해결하는 다음 영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더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2가지 기준으로만 고르시면 돼요. 기준 1, 1대1 대면 상호작용이 있는가? 혼자 하는 줄넘기, 수영, 달리기 말고요. 상대방이 있고 매 순간 반응해야 하는 운동이라야 해요. 뇌과학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동시에 분비시킵니다. 산만한 아이도 이때는 확실히 집중합니다. 기준 2, 규칙과 전략이 있는가? 그냥 뛰어노는 자유놀이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산만한 아이에게는 거기에 더해서 명확한 규칙, 포인트 제도, 단계별 성취 구조가 있어야 두뇌 보상 회로가 켜지거든요.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로 당겨오는 외부 구조가 필요하다. 실력이 올라가고 벨트 색이 바뀌고 기술 하나를 익힐 때마다 즉각적인 인정을 받는 구조. 그게 산만한 아이들에게 실행력을 키워주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2가지를 모두 갖춘 운동이 바로 무술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주짓수를 도구로 활용했어요. 우리 아이는 운동 자체를 싫어해요. 이런 부모님도 계시죠. 제 딸도 그랬어요. 처음에 가르쳐줬을 때 도복 입는 것부터 싫어했죠. 왜냐하면 산만한 아이들은 처음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걸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실행마비라고 이름 붙이셨는데요. 근데 일단 한번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집중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오히려 과몰입을 하거든요. 이걸 하이퍼 포커스라고 불러요. 첫 시작만 넘어서면 되죠.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에게 운동하러 가자 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지금 힘들게 해야 하는 숙제처럼 들리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랑 오늘 게임 하나 배우러 가보자. 실제로 주짓수는 아이들 눈에 게임처럼 보여요. 상대를 넘기면 포인트, 기술을 걸면 포인트, 레벨이 오르면 벨트 색이 바뀌죠. 생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휴먼 체스
패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 처음 딱 3번만 데리고 가보세요. 한 번은 낯설고 2번은 익숙해지고 3번은 재밌어져요. 대부분 아이들이 3번째부터 스스로 가겠다고 해요. 2번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즉각 실천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딱 10분만 해보세요. 스마트폰 타이머 10분 맞춰놓고 둘이 마주서서 손뼉치기 게임을 해요. 상대방 손을 먼저 치면 1점, 10분 안에 누가 더 많이 치는지 승부를 내는 거죠. 단순한 놀이죠. 그런데 이 10분이 아이 뇌의 전전두엽을 깨워줘요. 그 상태로 학교 가면 오전 2시간 집중력이 전혀 다르게 돌아갈 겁니다. 존 레이티 박사가 말한 BDNF 분비를 매일 아침 10분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부모님들 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맞벌이라 아이랑 같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퇴근하면 몸도 마음도 방전되어 있죠. 아이와 땀 흘리며 뛸 여력이 없는 날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은 학교에서 가르쳐요. 부모가 직접 챙기지 않아도 다 배우죠. 근데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전부 권장하는 이 방법, 운동은 이제 학교에서 못 시켜요. 집에서 땀 흘려 놀아줄 여력도 없죠. 그러면 두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집에서 아이와 함께 땀 흘릴 여력이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 제가 코칭합니다. 산만했던 제 아이가 약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특목고에 합격한 그 방법으로요. 전전두엽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신체 훈련 프로그램, 즉각적인 보상 구조와 레벨 시스템이 있는 훈련, 1대1 상호작용으로 도파민 회로를 연결시키는 훈련. 오은영 박사님도, 방건호 교수님도, 장동선 뇌과학자님도 특별한 운동이 아이 뇌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죠. 학교가 포기한 운동, 집에서 하기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 부모님들만 저에게 연락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완벽한 아빠가 아니었어요. 딸한테 공부하라고 소리 질렀던 날이 정말 많았죠. 아이가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집중 안 할 거야? 갈수록 더 악화되는 아이의 상태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러셀 바클리 박사님의 강연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란 걸요. 뇌의 실행 기능이 켜지지 않았던 거죠. 배터리가 다 떨어진 스마트폰을 켜려고 계속 전원 스위치만 거칠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난 후 방법을 바꿨어요. 소리 지르는 걸 멈추고 뇌가 켜지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운동을 시작하고 즉시 보상 구조를 접목했어요. 그렇게 지난 어느 날 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도 하면 되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장실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에요. 그 뒤로 아이는 스스로 책상에 앉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서요. 이런 날들이 쌓여서 특목고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3줄로 정리할게요. 하나, 학교가 운동을 못 시키는 지금 아이의 두뇌 발달은 부모가 채워줘야 합니다. 둘, 특히 더 도움되는 운동이 있어요. 즉각적 피드백이 있고 뇌와 몸을 동시에 쓰는 운동이라야 해요. 셋, 매일 아침 10분 아이와 마주보고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아이 뇌의 시동을 켜는 방법이에요. 제가 앞에서 우리 아이의 뇌를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킨 외부 마감 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공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특목고를 준비해서 합격하게 만든 그 방법이요. 지금 이 영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